학창시절에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완전히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반장했던 친구가 갑자기 학교 자퇴한 다음에 조직폭력배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성인이 된 이후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야마모토 코우지로,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출신인 그는 위로는 형이 한 명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검도를 배웠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형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형을 무척 잘 따랐고 또한 검도 실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는 오사카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할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는 외모도 잘생긴 편에 무척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보니 친구도 많았고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꽤 많았죠. 다만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재능의 한계를 느낀 것인지 검도를 그만두었고 졸업 이후에는 선생님이 되고자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무척 모범적인 삶을 보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공부는 잘 하지 못해도 꿈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은 평범한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은 성인이 되며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야마모토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파친코, 경마 등의 도박이었죠. 실제로 그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가 보면 예전엔 친구들과의 일상을 주로 올렸지만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엔 전부 경마 관련 트윗뿐입니다. 아무튼 그는 도박에 심각하게 빠진 탓에 늘 경제난에 시달리기 일쑤였고 오죽하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다음 따서 갚자 라고 생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등 학창시절의 모범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그에게는 오오타 나츠코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들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연애 초기 야마모토는 예의 바르고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막상 연애관계가 지속되자 점점 본성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질투심과 소유욕이 극도로 강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이죠. 당시 오오타 씨의 친구였던 한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한다고 들었어요. 다리에 멍이 들거나 얼굴이 부은 걸 본 적도 있죠.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조언했었어요. 오오타도 빨리 헤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 역시도 방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수시로 들렸어요.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 적도 많았죠. 라며 그의 폭력성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요. 술만 취하면 폭력에 도박 중독, 빚, 진짜 쓰레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는 여기에 더해 바람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성실한 대학생이었지만 실제로는 연인을 학대하고 바람기에 도박에 빠져 빚까지 진 두 얼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와 사귀던 여성 오오타 나츠코 씨는 방사선 기사를 목표로 대학에서 공부하던 평범한 여성으로 상처 입은 고양이를 구조해 기르는 등 무척 상냥한 성격의 선량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점점 변해가자 견디기 힘들어진 그녀는 끝내 이별을 결심했죠. 2022년 8월 19일 무렵 오오타 씨는 이날 다른 남성과 외박을 했고 이를 계기로 약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모토는 질투와 소유욕이 무척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헤어진 당일 이젠 전 여자친구가 된 오오타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위치 정보 바꾸면 용서 안 할 거야. 만나고 싶어.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오오타 씨는 헤어졌으니까 이젠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라는 답장을 했죠. 그러자 야마모토는 너네 집에 내 양복이 남아있어. 오늘 밤 가지러 갈게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남겨둔 마지막 물건을 가지러 가는 형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밤 10시 40분경 이날 야마모토는 약속대로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두 사람이 한때 동거하기도 했었던 오오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주택단지에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 바로 야마모토가 방문 직후
그녀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식칼을 꺼내 그녀에게 휘둘렀던 것인데요. 당시 그녀는 다리와 겨드랑이 등 10회 이상 공격을 당했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자 베란다로 도망친 뒤 야마모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은 맨션 4층이었다는 점이죠. 그녀는 추락 당시 갈비뼈와 골반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명백히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인들에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를 발견,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급차를 부르려던 찰나 야마모토가 손에 흉기를 쥔 채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왔고 행인이 신고하거나 제지할 틈도 없이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흉기로 그녀를 공격했죠. 당시 오오타 씨는 그만두라고 간청했지만 야마모토는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인해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충격적인 것은 야마모토는 범행 직후 담담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사람을 죽였습니다. 식칼로 찔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어요. 체포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야마모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그는 5번 찔렀다. 창문을 열더니 자기가 뛰어내렸다. 라는 진술을 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압수한 흉기, 건물 계단에서 도로까지 이어진 혈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으며 폐나 심장에 닿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보니 야마모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만 문제는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야마모토는 내가 한 건 맞다. 하지만 범행, 나아가 집에 방문한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자신은 전혀 기억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변호 측은 기억이 없다는 그의 주장대로 그는 이별 문제와 임용고시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비정형 정신질환이 발병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비정형 정신질환이란 갑자기 발병하며 의식장애를 초래하지만 단기간에 회복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 비정형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인이 스스로 신고한 통화 내역을 제출하며 야마모토가 식칼로 찔렀다, 손에 쥐고 있다 등 구체적으로 살해 방식을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그에게 책임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빈사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의에 근거한 범행이다 라는 말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 후 곧장 신고해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기억을 잃고 있다. 정신감정 결과 역시도 오로지 피고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상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용할 수 없다. 피해자의 절망감과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말과 함께 유기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는 곧장 항소했죠. 이후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별 이후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들을 보면 두고 온 물건이 있다 라는 구실로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혹시 이별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개미사였습니다.